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새 청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설계 공모에 나섭니다. 본관 존치로 기형적인 새 청사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뱀이 아닌 용을 그리겠다는 뜻일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 지어진 청주시 청사. 당초보다 한 층을 높여 증축이 이루어졌고 수차례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원형도 상당 부분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비대칭 모양을 띠는 국내 근현대식이 건축 방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며 문화재 등록을 권고했고 존치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시 청사의 사례와 같은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결국 청주시의 선택은 국제 설계 공모. 새 청사를 청주의 랜드마크로 삼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입니다. 요즘 추세가 공공건축물 자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 자원이나 이런 큰 랜드마크적인 상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서 전체 건립 비용 2,312억 원 가운데 설계비만 90억 원.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들도 응모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설계를 끝내고 2022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시청사 국제설계 공모는 청사 건립 위치 논란에 쐐기를 받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암 유발 억제 유전자인 렁스3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충북대 배석철 교수가 암이 재발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암 정복의 길이 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폐암과 유방암, 방광암 등 각종 암에 항암제가 투여되지만 암을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정상세포까지 파괴해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충북대 배석철 교수 연구팀이 재발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론적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세포 스스로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단계인 R포인트가 망가지면 죽어야 할 돌연변이 세포가 살아남아 암세포가 됩니다. 이때 암유발 억제 유전자인 렁스3를 도입해 R포인트 기능을 원상 복구하면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원리입니다. 배 교수는 암이 재발하는 원인을 암 유전자 제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현대 항암제 개발 원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정상세포는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파괴된 그런 능력을 원상 복구시켜 줄 수 있으면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암 발병 과정을 이해한 만큼 완벽히 암을 정복하는 날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였습니다. 근데 저희 원리는 이상적인 그 방법만 고안할 수 있다면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배석철 교수는 이론에서 더 나아가 동물 실험을 거쳐 암이 사라지는 추가적 증거를 내년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수온주가 뚝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은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피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은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곱게 뻗어 있어야 할 암술과 수술이 바짝 시들어 버렸고 다른 가지에는 아예 수술의 형태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가운데 줄기가 사라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보은을 비롯해 충북 6개 시군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냉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꽃필 무렵에 냉해가 좀 심했기 때문에 수술과 암술이 다 죽어가지고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따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솎아주는 적화 작업으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냉해 탓에 씨를 맺은 건지 알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더라도 원래 크기의 절반 수준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쪽으로 농가들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사과와 옥수수 농장 등 충북에서만 612가구 571헥타르입니다. 보은의 경우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20%에 달합니다. 충청북도는 냉해로 인한 2차 낙과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조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조사 기간을 늦추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해 탓에 한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의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감한 결과 11,000여 개 법인이 2,518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8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 140억 원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분기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7천 명보다 2.7배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선 이용객도 28만 4천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옛말에 강남 갔던 제비가 빨리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봄이 일찍 시작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서둘러 찾아온 제비 소식을 신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제비는 말이 너무 빠르고 많아서 설사 말을 알아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비는 삼진날에 돌아와 농산일을 재촉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지난 겨울 추위와 바람에 내줬던 제비집은 타고난 부지런 덕에 말끔해졌습니다. 제비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겨울을 나고 새봄과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제비의 40%는 지난해에도 이곳에서 여름과 가을을 보냈다고 하는데 특히 100마리 가운데 4마리는 같은 집 처마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제 집을 찾아서 어림잡아 4,000km 말리길을 되돌아오는 겁니다. 한때 전국에 넘쳐나던 철새였지만 이제는 산골 마을에서도 드물고 귀한 손님입니다. 이제 한 달여 남짓이면 부화한 새끼들이 마을의 주인인 양 요란을 떨 겁니다. 해마다 많이 와요. 이게 점점 늘어나지. 숫자가 제비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9월 초 이슬이 서리로 변하는 한로를 즈음해 강남으로 떠나는 제비가 흥부의 박처럼 풍성한 가을 거지를 선물로 남기면 좋겠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이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풍기 전국 유도 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청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모두 3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을 벌입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로 가득 찬 청주체육관. 상대 선수의 빈틈을 찾는 매서운 눈빛 안에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공방 끝에 시원한 한판승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열띤 응원까지 더해져 대회장의 열기는 한층 뜨겁습니다. 잡기 싸움이랑 어머치 연습 많이 하고 땀 흘린 동기들과 이번 시합 때 좋은 성적 내서 기분 좋게 1등하고 싶습니다. 충북 유도회가 주관하는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전국 남녀 학생부와 일반부, 동아리팀까지 모두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어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유도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가족과 관계자들까지 6천여 명이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 우승자들은 마카오에서 개최되는 국제 유청소년 대회에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대회 1일차를 맞은 제12회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 5월 1일부터 5일 동안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시공사의 교체 등으로 개교가 연기됐던 청주 방서지구 단재초등학교가 오늘 개교합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오후 준공 검사를 마친 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물 외벽 공사는 오는 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재초는 당초 지난 3월 개교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개교가 연기돼 학생 775명이 인근 3개 학교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공립과 사립교원의 동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도교육청은 채용 위탁을 신청한 사립학교에 한해 교원 임용시험 시 응시자가 공립과 사립학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해 사립학교 지원 효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서 접수부터 공립과 사립의 구분 지원에 사립학교 교원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8회 변호사 시험 결과 충북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충북대 로스쿨 출신 합격률은 37.3%로 응시자 150명 중 56명이 합격하는 데 그쳐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충주에 3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전지 자동차 원스톱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충주시는 산자부 공모에 이번 사업이 선정되면서 충주 기업도시의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공장과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공식 파트너십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로 공예 비엔날레 기간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할 수 있고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등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올해 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립니다. 음성군이 외국인 민원인의 통역을 지원하는 통역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음성군은 통역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중국과 베트남 등 16개 언어를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편 음성군에는 15,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청주시 사직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민인 20살 김모 씨가 숨지고 주민 20명이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문화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는 3.1혁명, 대한민국 100년을 기념하는 우당 이희영, 심산 김창숙, 단재 신채호 3인 특별전 베이징 독립운동의 새 불꽃이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국악단 3인 3색 한마당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4회 옥천군 연맹회장기 풋살 대회가 오후 8시 옥천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5도 등 23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고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